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 두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고 이제 제가 10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위에 거랑 밑에 거의 차이점은 이제 하나는 둘 다 이제 아이덴티티도 right, 그 다음에 inverse도 right인 경우고 밑에 거는 이제 하나는 그 아이덴티티는 left인데 inverse는 right인 경우 이제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어떨 때 되는지 어떨 때 안 되는지 뭐 반대쪽을 유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위에 걸 먼저 풀어보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보시다 보면 이제 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right일 때.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된다면 둘 다 left일 때도 되겠죠? 아무튼 이제 증명을 해보자면 먼저 이제 inverse가 left로 작용해도 된다는 걸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친구를 이제 두 번을 곱해주게 되면은 가운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합쳐주면 이게 2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ya는 ya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E라는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결론적으로는 YAA의 인버스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랑 요렇게의 곱으로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요 앞에 게 두 개를 곱한 걸로 만들어줘도 된다고 했으니까 YAA 한 다음에 뒤에 YAA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요 친구가 2가 되기 때문에 이게 YAA가 됩니다. 그러니까 YAA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양쪽을 다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이거랑 이거가 다 2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한쪽을 인버스부터 먼저 된다고 밝혀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쪽 EA도 2를 만들어 주는 건 간단한 게 2라는 친구를 이제 AYA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게 2가 되기 때문에 AE 해서 A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거랑 요게 되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그냥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크기 2개짜리 집합에서 그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제 EE라고 할게요. EE는 E, AE는 E, 그 다음에 EA는 A, AA는 A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안 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바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그 서브 그룹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G라는 게 있으면은 이거의 non-empty subset H라는 것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H가 만약에 그 G의 연산 있잖아요. 이 연산에 대해서 이제 HG 자체도 나도 그룹이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브 그룹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Z 플러스 이게 서브 그룹 이게 그룹이다 하면은 이거의 서브 그룹이 의 예시로서 뭐 이런 게 있겠죠. 마이너스 2, 0, 2, 4 이런 식으로 가는 이 배수들의 집합을 덧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얘의 서브 그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H가 뭐 G 서브 그룹이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그룹이라는 것에 서브 그룹이 하나 주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꽤나 자주 쓰일 만한 이퀴발렌트 릴레이션을 이제 정의해 줄 수가 있는데 A, B, 인 G에 대해서 그리고 서브 그룹 H가 있고 A, B, 인 G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A 인버스 B가 H이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L이 left를 의미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이게 B가 AH 안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H가 뭐냐 하면은 H 모든 원소에 전부 다 A를 곱해준 건데 뭐 이거는 자명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를 레프트에 곱한 거 안에 B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정의할 수가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A, B 인버스 H가 이제 뭐 데피니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사실은 뭐 이게 이거랑도 같죠.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A가 B를 라이트에 곱해준 거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정의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코셋이 뭐냐 하면은 이제 자명하게 이제 이거의 코셋은 이제 이게 되겠죠. 모든 H 원소에 A를 곱해준 것. 그리고 이거의 코셋은 이제 코셋이란다. 그 뭐지? 아까도 계속 제가 코셋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은데 이제 클래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의 클래스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거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각각을 레프트 코셋이라고 부르게 되고 라이트 코셋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그 G라는 게 그러면은 뭐 AH들의 디스조인트한 합으로 분해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EH도 있을 것이고 뭐 그 밖에 있는 뭐 A1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쭉 있을 것인데 그 G가 피니트 그룹이라고 하면은 뭐 유한한 어떤 거에서 끝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거 덧셈이라고 쓴 거는 사실은 이제 디스조인트한 유니언을 이제 제가 습관상 덧셈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오더가 이제 OH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크기도 OH고 쭉 해서 이거의 크기도 OH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디스조인트하기 때문에 OG라는 게 이제 KOH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임의의 그 서브그룹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는구나. 이런 게 성립을 하는구나 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라그랑주의 디엄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레프트 코셋이나 라이트 코셋의 개수가 같은 것은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유한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K라는 애가 그 OH분의 OG라서 같아야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데 뭐 무한한 경우에도 뭐 칼디널리티가 같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이제 AH를 HA 인버스에 대응시키면 이제 1대1 된다, 1대1 대응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뭐지? 그 왜 AH를 그냥 HA에 대응시키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응시키면 안 되는 게 그 AH랑 BH랑 같은데 HA랑 HB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AH랑 BH랑 같으면은 HA 인버스랑 HB 인버스는 같겠죠? 정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된 관계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셋들의 셋 그러니까 저희 코셋들의 셋을 생각하면 이거의 칼디널리티가 그 라이트를 생각하든 레프트를 생각하든 일정할 거고 이거의 칼디널리티를 GH 이런 식으로 불러주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인덱스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책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쉽게 알 수 있는 게 G라는 애는 이거랑 같다. 그리고 뭐 트리비얼 서브그룹 그러니까 그 뭐지? 생각을 해보면은 G라는 거의 서브그룹 중에서 이거는 당연히 서브그룹이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당연히 서브그룹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지? 자기 자신을 이제 improper 서브그룹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아닌 서브그룹을 proper 서브그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뭐 trivial 서브그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주로 이제 조건 같은 게 붙을 때 자주 붙는 말이 이제 proper trivial proper non trivial 서브그룹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제
그 트리비얼 서브 그룹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뭐 오지일 것이고 뭐 이건 당연히 이제 뭐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게 성립을 하고 이게 성립을 하면은 이제 이게 성립을 하거든요. 이제 서브 그룹의 정의에서 자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코롤러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가 G 원소라고 하면은 이제 그 G가 피니트 그룹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A, O, A 빼기 1까지 하면 이게 그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G의 서브 그룹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오더가 OA니까 이게 OG를 나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당연히 이제 A, OG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E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또 뭘 더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저희가 굉장히 친숙할 만한 식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G라는 애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X가 이제 그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0부터 n-1까지 중에서 n과 서로소인 애들을 다 모으면은 얘네들 사이의 그 곱셈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모두 n에 대한 곱셈을 생각을 했을 때 이 G가 그룹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리고 이 그룹의 오더는 phi n일 겁니다. 그 phi는 이제 오일러 phi 펑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GCD A, n이 1이라면 그러니까 A가 G의 원소라면은 이게 A의 phi n승이 그냥 1이 돼버리는 거죠. 모두 n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브 그룹을 구성을 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특정 원소들로부터 제너레이트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G의 서브셋 X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이제 그 X의 원소들 있잖아요. A1 해서 뭐 AK가 X의 원소들일 때 이제 뭐 A1, N1, A2, N2에서 AK, NK 꼴의 이러한 G 원소들을 다 모은 어떤 그룹을 생각하면 이게 서브 그룹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서브 그룹을 생각하면 이게 그 X로 제너레이티드 되는 서브 그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엄밀하게 뭐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X라는 게 이렇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G의 서브 그룹 H에 대해서 H가 X를 전부 다 포함을 해요. H1이. 그리고 만약에 H2도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H1, H2의 인터섹션이 G의 서브 그룹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X를 포함하는 모든 서브 그룹들의 인터섹션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를 그냥 이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X를 온전히 포함하는 가장 작은 서브 그룹이다. 이렇게 이제 요런 노테이션을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 뭐 얼은 이제 어떤 조건 해가지고 이제 얼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A들의 셋으로 생성되는 그룹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말할 만한 건 이제 뭐 그 이미 사이클릭 그룹은 하나의 원소로 제너레이트 된다. 어떤 원소로 존재해서 그 원소에 의해서 전부 다 제너레이트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연습 문제 7개를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0초 뒤에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풀이를 해보자면 6번은 제가 앞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었죠. 이제 H1이라는 애랑 H2라는 애가 G 서브그룹이면은 이제 당연히 E라는 애가 H1, H2 둘 다 포함되어야 되니까 인터섹션 라인에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애가 H1, H2 안에 들어있다면은 이제 A가 H1 안에 들어있고 A가 H2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A 인버스가 H1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A 인버스가 H2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인버스가 H1, H2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빼먹은 것 같은데 A의 인버스가 뭐 이게 G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약에 G로서 A 인버스랑 G의 서브그룹 H로서 A 인버스가 다를 수도 있느냐. 예를 들어서 B가 A 인버스 in H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B는 G 안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에서의 그 인버스의 유일성에 의해서 A 인버스랑 B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G에서 A 인버스랑 H에서 A 인버스랑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것 때문에 A가 이 안에 있고 B가 이 안에 있으면 AB도 이제 H1 안에 있고 AB가 H2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B도 이 안에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H1, H2가 H1 컵 H2가 그 서브 그룹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의 오더가 P라고 해볼게요. 그럴 때 그 아이덴티티가 아닌 A에 대해서 이거를 생각해보면 이게 G보다 작아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OA로서 가능한 게 이제 1 또는 P인데 E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1이 아니겠죠. 그래서 OA가 P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OA랑 G랑 같아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G에 대해서 G는 사이클릭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H가 G 서브 그룹이면은 AHA 인버스도 G의 서브 그룹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AEA 인버스가 이니까 이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다음에 AH1A 인버스 AH2A 인버스 이거 두 개의 곱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라져야 되니까 H1, H2, A 인버스가 돼가지고 이게 H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H2를 그러니까 AH A 인버스라는 A의 인버스는 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버스가 존재하고 닫혀있고 뭐 아이덴티티도 있고 그래가지고 얘가 G 서브 그룹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피니티 인덱스는 H에 대해서 앞에서 AHA 인버스가 서브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꼴의 서브 그룹의 개수가 유한하냐라는 질문을 한 것인데 피니티 인덱스라고 했으니까 그 코셋들의 집합을 그러니까 레프트 코셋들의 집합을 이런 식으로 뭐 적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그 G1이랑 G2가 만약에 같은 그 코셋 안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G1 H G1 인버스라는 애가 이제 AI HAI 인버스랑 같아야 되니까 이게 G2H G2 인버스랑 같아야겠죠. 이거는 그냥 그 뭐지 G1을 AIH1이구나 하고 넣어서 계산해보고 하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AHA 인버스 꼴은 같은 코셋에 대해서는 같아야 되니까 아무리 많아봤자 K겠네?
K계라는 보장을 못하지만 K보다 작다는 건 보장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유한하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H가 이제 피니티 인덱스예요. 그러면은 이제 H보다 작은 어떤 그 서브그룹 N이 있어가지고 N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AN, A 인버스 꼴의 서브그룹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전부 다 자기 자신인 애들.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N이 피니티 인덱스이도록 존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피니티 인덱스 조건이 없으면 1을 생각하면 바로 되겠지만 이제 피니티 인덱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N이라는 애를 뭐 직접 뭐 구성할 수 있겠는가, 어퍼 바운드를 이제 찾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이제 코세트의 셋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이러한 거는 그 각각이 서브 그룹이니까 이거는 서브 그룹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유한한 개수의 인터섹션입니다. 왜냐하면은 GH, G 인버스 꼴의 서브 그룹이 많아봤자 K이기 때문에 유한한 개수의 인터섹션이고, 만약에 우리가 유한한 개수의 인터섹션이 그러니까 그 피니티 인덱스를 가지는 그룹들의 유한한 개수의 인터섹션이 피니티 인덱스라는 것만 증명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걸 n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n은 이것은 당연히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피니티 인덱스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그 피니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H랑 K를 G의 서브그룹이라고 하고 둘 다 피니티 인덱스라고 할게요. 그럴 때 HK가 피니티 인덱스를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피니트한 개수의 서브그룹의 인덱스는 피니티겠죠? 그러면은 그냥 바로 증명이 됩니다. 이걸 n으로 두게 되면.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해볼 것인데 형식적으로 이제 HK라는 거를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HK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버릴게요. 그냥 H랑 K랑 곱한 것들의 셋. 이거는 뭐 그룹이란 얘기, 서브 그룹이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서브 그룹이 안 되는 예시를 뭐 실제로 찾을 수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일단은 이게 이러한 꼴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코셋들의 그 유니언, 피니트한 개수의 유니언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K가 피니티 인덱스라는 조건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똑같이 가져오게 되면은 이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니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게 피니트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피니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도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뭔가 좀 단순히 계산을 하는 듯한 그런 문제인데 AB가 뭐 AB의 이게 AB의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 B 세제곱이랑 같겠죠? 그래서 이제 BA는 A 제곱 B 제곱이다. 그렇기 때문에 BA는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이라서 B 4제곱 A 4제곱이다. 모든 A, B인 G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냥 이거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BA 세제곱
b세제곱 a라는 애는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a세제곱 b세제곱이 b세제곱 a세제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조건이 있죠. GCD 그 3,5G가 이게 1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그 뭐지? 이 조건으로부터 그 바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모든 G에 대해서 어떤 A가 존재해가지고 G는 A 세제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GH는 어떤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조건 때문에 이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로 오더 m짜리가 있고 오더 n짜리가 있을 때 오더 LCM mn짜리가 있겠는가? 근데 G가 이제 아벨리안 그룹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각 프라임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다시 합쳐서 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프라임 P에 대해서 P 알파 P라고 할게요. 각 프라임에 대해서 알파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제 여기서 이 노테이션이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P의 K승 이 바 두 개를 긋고 뭐 M 이런 식으로 하면은 P K승은 M P K승은 M인데 P의 K 플러스 1승은 M의 약수가 아니다. 뭐 이런 노테이션입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저희는 그 P 알파승 오더의 원소를 찾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X의 M승 그니까 X의 오더가 M이라고 하면은 X의 P 알파 P승 요거의 오더는 이제 P 알파 P 이게 되니까 오더가 P 알파 P짜리 P의 알파 P승짜리 원소가 존재하고 오더가 P의 베타 P승짜리 원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저희는 P의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요? 오더가 P의 그 알파 P랑 베타 P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한 것을 지수로 한 이러한 XP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모든 P에 대해서 XP를 전부 다 곱해주게 되면 이제 XP는 그럼 여기서 이제 무한히 많은 것을 곱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각 프라임 P를 이제 M 또는 N을 나누는 그러니까 PM승 or PN승이 이러한 P에 대해서 이제 XP를 전부 다 곱해주게 되면 이제 유한한 곱이겠죠? 이 친구의 오더는 이제 요게 될 거니까 이게 뭐지? 하면은 이제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이게 LCM N,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더 LCM M,N짜리 원소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